네,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세금 구멍 막아라 코너인데요. 줄줄 새고 있는 우리 혈세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돼서 그 실태를 고발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자,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난주에 방송하고 가셔서 고백한 후에 부인으로부터 혹시 어필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그 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그동안 그 돈 다 어디 갔느냐 이제 그런 얘기. 그렇죠. 네, 그래도 무사히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어떤 겁니까? 정부가 이 돈을 쓰는 예산을 쓸 때 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 이 보조 사업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좀 보조 사업이 좀 헷갈리는데요. 응. 그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돈을 직접 못 하니까 돈을 줘서 시키는 걸 위탁이라고 하고 지자체 해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자체 주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이 하는데 그 돈을 지원하는 걸 보조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가 124조인데 그 그렇게 중에서 많아요? 지자체가 하는 게 85조 정도 됩니다. 오, 보조금이 네네. 지방 보조금입니까? 그럼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아니 국고 보조 사업이 있고 지방 보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가가 돈을 줘서 예. 매칭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예. 직접 지방이 해서 이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할 이야기는 주로 이제 그 지방 보조금 얘기입니까? 예, 주로 이제 지방이 예. 중앙이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지방이 하는 것은 이제 단체장들이 직접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보조금은? 예. 그럼 오늘 그 얘기로 하면 좀 한정을 해서 그거는 그럼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전체 규모는 이제 15조 정도 되고요. 15조. 예, 예. 그럼 주로 어디에 써요? 지방 보조금은? 그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뭐 이렇게 이제 저 양육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한다든가 지역아동센터, 네. 농업보조금 뭐 이런 또 무슨 작은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자의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자의적이어서 많이 셉니까? 뭐 예 많이 씁니다. 지금 물론 중하고 합친 거긴 한데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 올 7월까지 그 부정수급 사례가 12만 건이 신고가 됐어요. 12만 건요?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네. 12만 건요? 작년 전체가 4만 건이었는데 아마도 이거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했다기보다는 예. 요즘 체킹 기능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아. 또 신고도 많이 발전을 생긴 거일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걸러내는 장치가 더 발달이 됐기 네.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마치 요즘 성에 관련된 그 신고나 고발이 많은 게 성폭력이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사회가 민감해져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렇죠. 예. 어떤 성 의식이 이제 발전하고 네. 이러면서 나오는 예. 아무튼 그래도 12만 건 엄청난 건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실체에 가깝던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점점점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수급 사례가 7월까지만 12만 건. 네네. 자, 그럼 한 번씩 그 좀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좀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어금니 아빠 사건 있었잖아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부금을 많이 받은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돈을 딴 데다가 이제 저희 이체해 놓고 기초수급을 계속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변의 신고와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여러 가지 특이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해보고 나면서 이건 부정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수 받고 이제 구속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닌데도 네. 이름을 올려가지고 기초수급 어떤 지원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원래는 기초수급자였는데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때 화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 그걸 돈을 딴 데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계속 기초수급자인 거였기 때문에 예. 부정수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네. 요즘 이제 일자리 예산 지원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그 근무하지 않는 직원 3명을 인턴 사원으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유령 사원을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정 수급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이 업체는 3개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1년에 뭐 5천만 원 이상 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명 유령 사원을 올려놓고 그 보조금 받은 규모가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걸리는 업체고 만약에 걸리지 않는 업체는 더 클 수도 있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쪽이 요즘 보조금이 많은데요. 네. 그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물품 단가를 부풀려 가지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서 이제 부정수급을 한 사례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억대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이게 특히 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예. 지원을 받으시는데 예.
정말 가난한 노인들한테 잘 안 가고 일부 그 대농들한테 그렇죠. 이 보조 그 산업에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그래서 지원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같은 땅 갖고 이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네. 많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에 밝고 발이 넓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챙겨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저도 얼핏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눈먼 돈을 그러니까 못 받으면 오히려 바보. 예, 예. 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단체장들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새로 이 사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주던 사업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켜켜이 쌓여가는 거죠.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예. 그 경기도의 두 군데 군 한 군데와 시 한 군데를 예. 의뢰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예. 한 100억씩 깎아도 된다. 그 보조금을 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진작에 안 받아들이셨나 봐요. 근데 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예. 예. 그 심의위원회 저희 의견을 100% 수용해가지고 깎아라 그래갖고 지금 그 지역이 난리가 난 지금 사례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지자체마다 있으면 이렇게 예. 줄줄 세는 거를 거기서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못 걸러내고 있습니다. 못 걸러내는 겁니까? 안 걸러내는 겁니까? 둘 다인데요. 예. 그 못 걸러내는 거는 정보 제공이 잘 안 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걸로 걸러내기 힘들고요. 네. 안 걸러내는 건 걸러내라고 얘기를 해도 이 단체장이나 이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민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단체 지원에는 보조금도 문제가 많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자생 단체들 있잖아요. 뭐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부녀 이런 곳들에 대한 뭐 차량 구입이나 시설 지원, 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원, 네. 뭐 그리고 보훈 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전적지 유람이라고 해가지고 전적지가 세상에 많을 테니까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보내준다든가 하는 이런 약간 여행 나쁘게 얘기하면 놀러 가는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 지원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는 건데,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어떤 민간 단체의 사업이나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은 직접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농민도 그렇고 농민들한테 농민 수당을 준다든가 네.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당으로 해서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현상은 없어요. 그렇죠. 거의 대안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예. 기존 그 단체들의 이제 기득권과 그리고 그 업계 이익 관련한 업계 이익들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게 몇 달 전에 전라도 어딘가요? 그 농민 수당을 준다고 해서 네네. 언론이 문제 삼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하다 농민 수당까지 만드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문제 삼은 거에 저거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게 대안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그걸 복지로 보고 예. 지원을 하면 이 고령화된 분들이 이제 대부분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생활의 보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 줄줄 세는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수당화한다면 세는 것을 막고 네. 골고루게 어떤 그 지원될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돈이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정수급도 상당히 그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비닐하우스 하는데 지원하고 기계 사는데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세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저희 생각에는 이 관리를 아까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심의 활동을 좀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들고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2억 원까지 줬었는데요. 부정수급 신고? 예. 그 환급된 액수 30%를 돌려줍니다. 예. 그 한계를 없애버렸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모든 보조 사업과 정부의 계약 입찰에서 제외한다. 아예 자격을 박탈한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네, 한 번 걸리면 영원히 안 된다. 네. 예.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 알겠습니다. 줄줄 세고 있네요. 세금 구멍 막아. 이건 뭐 구멍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